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겠군요. 이 정부가 지난 31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 내놨잖아요. 네네. 결국 빅3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선택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걸 문제를 짓기를 진통제 처방하냐 계속해서 네네. 아니면은 이게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는 거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1일 날 대책 자체를 놓고 보면 기존 대책들 나온 것들의 재탕 3탕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해운사죠. NYK라든지 K라인 이런 주요 핵심 사업 부분에서는 인수합병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고요. 네. 중국도 2010년부터 지금 그 조선사 수를 3,000개에서 지금 300개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보다 본질적인 구조조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세 개의 조선 산업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25조 원을 더 투자를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 하반기 들어와서 추경 11조 얘기 나왔고요. 네. 그러면 지금 25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채권단이 산업은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을 일단 살리는 방향, 그러니까 이 안고 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발표된 건데, 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대책도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함 같은 거, 군함 같은 것을 주문을 해서 11조를 넣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제의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 해운과 조선에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그다지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한국의 조선사와 해운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떤 방향의 전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당면 과제야 구조조정해서 인원 축소시키고 또 유동성이 부족하다니까 돈을 뿌려 넣으면은 그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지만 과연 이 방식대로 해서 우리의 조선과 해운의 경쟁력이 중국과 일본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미래에 관련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 조선 빅3 매출액이 39조에서 2010년 정도 한 39조에서 16조 원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건데 그러면 돈을 계속해서 집어넣겠다는 말이면 국민들 보고 계속해서 10만 원씩 더 내달라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31일 발표된 방안은 이것은 비전이 없다고 말씀도 하셨고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는데요.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이 국책은행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그럼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민들 세금으로 나온 그런 돈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계 부채가 1,300조고요. 정부 부채가 2,600조, 또 기업 부채가 한 2,600조 이렇게 됩니다. 기업이 망해도 그렇고 정부가 망해도 그렇고 가계가 부실해도 그렇고 전부 다 가계에게 모든 걸 다 짐을 지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 국민적 감정이요. 여러 가지 혈세가 들어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계부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럼 결국은 이게 상선하고 화물선 만들던 회사에 전함이나 군함을 발주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이 정도 해결 방안으로 대우조선이 살아날 것이냐 이게 의문인데 자 회생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우조선만 하도 말입니다. 내년에 만기 상환해야 될 회사채가 1조 원가량입니다. 네. 9,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 지금 대우조선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팔 조선 배가 없다. 주문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의 좀비 기업을 계속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세금을 투자해서 생존시키게 진통제를 연명을 시키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은 아프지만 빨리 이거를 잘라내어서
뭐 3개를 2개로 만든다든지 어떤 전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당면 과제만 넘기겠다, 그래서 유동성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러다 이제 기업이 엎어지면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명했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더 큰 금액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요, 지금 이 진통제 처방, 어쨌든 이제 뭐 통증은 있지만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네. 대우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조선 수주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문제군요. 시장 상황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대부분 해외 플랜트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술력은 중국에 비해서 5년 내지 6년 이상 앞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부와 가치 이 선박 건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문이 없으니까 결국은 유동성 문제가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이런 유동성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장기 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심각한 내용을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보입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또 이 기업 자체에서는 예측했기 때문에 네. 해양 플랜트 한다고 신규 투자했다가 적정선에 못 올라가고 투자한 돈만 지금 또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요. 결국은 네. 굉장히 많은 종업원들이 일하던 대기업인데 네. 인력들을 많이 감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네, 대량 실업이 지금 불가피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이게 조선 산업 안에서만 인력 감축만 또 끝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중공업이 최대 40%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6만 명 정도. 대우조선이 한 4만 2천 명. 이런 식으로 인력 감축을 한다 그러면 중공업 안에서는 그것도 국민들은 또 버텨낼 겁니다. 문제는 조선업이 이렇게 흥하지 못하면 이 조선을 배를 만드는 데 쓰는 철판이나 강판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어떻게 되죠? 연결돼 있군요. 연결돼 있죠. 그리고 모든 금속과 금형과 조형 이런 주물과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가 다 도산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은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우리가 정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대체 국민들은 어디를 보고 방향을 써야 될지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상황. 이거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삼성 6만 명, 대우 4만 수천 명, 그럼 그만해도 10만 명이 넘는데 관련 그렇죠. 산업까지 생각하면 이제 수십만 명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수의 그 가족들이 생계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박사님 끝으로요. 일각에서 네. 이 한진 해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은 이렇게 지원하면서 해운은 왜 저 지경이 되게 내버려 뒀느냐. 어떻게 보세요? 한진해운이나 조선을 놓고 봤을 때 해운 산업은 가장 임박한 문제였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이 구조조정, 자기의 어떤 자산 매각을 통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현대해상과 한진해운은 또 차이가 납니다. 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서 지원을 했지만 한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다 놓고 보면 결국은 한진과 해운 모든 업종에서 해운 업종이 우리 국가의 물류 산업의 핵심인데 그렇죠. 왜 이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가? 그런데 정치적인 해석이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불가피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선 해운 이 문제의 연결고리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강민원, 진행해 최영일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